네, 이현준의 국내 이슈 체크인 NH투자증권 이현준 과장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또 어떤 이슈를 가지고 얘기를 나누게 될지 이슈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 화장품주의 하락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의 상승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대장주라고 하면 아모레퍼시픽이겠죠. 지난 그렇죠. 한 해 동안 아주 뜨겁게 올랐던 종목 가운데 하나인데 어제 굉장히 큰 폭으로 좀 밀리는 양상이 나타났고요. 네. 반대로 자동차 부품 쪽으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완성차는 좀 빠졌거든요. 근데 부품주는 어제 굉장히 또 강한 양상 나타났습니다. 이 두 개를 좀 대조적으로 가져오셨는데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예, 뭐 업종이 두 개라 네. 원래 맨날 하나만 하나만 달았었는데 두 개라서 분산 투자하시는 분들 관심이 높으실 텐데 네. 어쨌든 제가 뭐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아모레퍼시픽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네. 가장 큰 원인은 이제 뭐 최근에 좀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장기 상승이다. 그냥 이렇게 보는 게 가장 편할 것 같아요. 가장 쉬운 대답은. 그런데 아이 뭐 그 말 누가 못하냐. 어저께도 뭐 저한테 뭐 또 여러 전화가 왔었는데 네.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밸류에이션도 올라가게 되고 고평가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 부분은 뭐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그럼 고평가가 왜 고평가인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좀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적정주가 계산법을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렇죠. 예. 예. 이게 뭐 이현준의 적정주가 계산법이 아니고요. 증권 투자의 이해 경제학 시간 기초에 나오는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거를 뭐 무슨 뭐 꼭 아주 기본적인 공식이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한번 간단하게 한번 제가 살펴드리겠습니다. 네. 아모레퍼시픽이 이제 시가총액이 18조 초반이에요. 그렇죠. 18조 원 정도인데 2014년 순이익이 3,851억, 2015년 예상 순이익이 5,105억입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들 이 예상치를 가지고 퍼가 몇 배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 퍼 계산법이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퍼 계산법만 한 대여섯 개가 있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시가총액을 단기 순이익으로 나누는 방법이에요. 이런 거 다 HTS에 나와 있으니까 단순하게 나눗셈만 하면 되는 건데 이 공식을 바탕으로 말씀드렸던 아모레퍼시픽의 2014년도 순이익 기준으로 퍼를 산출해 보면은 2014년도 순이익 기준으로 현재 주가는 46.7배입니다. 퍼가. 자, 그러면 이 46.7배 적정 퍼라는 게 우리가 업종별로 틀리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업종별 퍼가 따로 있고 그 업종별로 적정 퍼를 따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적정 퍼는 업종별로 어떻게 구해야 되는가? 사실 이 부분은 조금 더 복잡하고 조금 더 많은 공식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가장 쉬운 방법만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거 하면은 그래도 얼추는 다 맞추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가장 쉬운 방식은 해당 업종 또는 해당 기업이 연간 몇 프로씩 계속 성장하는가. 그러니까 성장률이 적정퍼와 좀 비슷하게 가는 경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부분에서 아모레퍼시픽을 다시 예로 들어서 2014년도 순이익이 3,851억이에요. 그런데 2015년 예상치가 5,105억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이게 약 1,254억인가요? 그 정도 차이가 나게 돼요. 그렇네요. 예, 그렇게 되면은 작년 대비 올해 성장률이 약 32% 정도가 성장을 하는 셈이기 때문에 적정 퍼는 공식을 놓고 봤을 때 32배 정도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네. 그런데 아까는 제가 2014년도 순이익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었고 2015년도 예상 순이익이 있지 않습니까? 5,105억. 그거를 기준으로 현재 퍼를 산출해 본다면은 5,105억 나누기 아까 18조죠. 네. 그렇게 나눠보면은 현재 퍼는 약 35배 정도 수준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적정 퍼는 32배인데 지금 뭐 35배니까 올해 예상 순이익 기준으로는 약 10% 정도 고평가되어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자, 근데 이제 뭐 주식 시장이 뭐 워낙에 이제 좀 변화무쌍하기도 하고 거기에 이제 뭐 어떤 기업의 이익이나 뭐 앞으로 뭐 향후 어떤 기대 가치 이런 부분에서 놓고 볼 때는 뭐 그 한 10% 정도의 뭐 이상으로 이제 주가가 가는 경우도 뭐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볼 때는 뭐 그렇게 큰 무리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뭐 굉장히 많죠. 네, 사실 뭐 저도 뭐 방송에서 제가
정말 반기에 한 번씩 제가 테마주들 한번 추천하는데 네. 뭐 안 나오는 경우 많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10% 고평가 기준이 2015년도 예상 순이익 기준이라는 거죠. 네. 여러분들 뭐 얼마 전에 이틀 전이었나요? 3일 전이었나요? 기억나시겠지만은 코스피 200개 기업들 예상 순이익 제가 말씀드리면서 2012년도에는 어닝 쇼크입니다. 어닝 쇼크는 최소한 마이너스 20% 이상 예상치 대비해서 마이너스 20% 이상 수익 예상이 엇나간 기업들인데 200개 기업 중에서 96개가 어닝 쇼크였고 2013년에는 200개 기업 중에서 102개 기업이 어닝 쇼크였다는 점, 예상치 기준에서 마이너스 20% 이상의 하회를 했다는 점에서 과연 2015년도 예상 순이익 5,105억이 나올 수가 있을까라는 의문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사실 화장품주가 여태까지 좀 꾸준하게 올랐던 이유는 뭐 다른 업종에 비해서 이익 전망치가 좀 비교적 좀 잘 맞았습니다. 뭐 좀 약간 차이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어닝 쇼크는 아니었고요. 예, 꾸준하게 좀 올라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과 실제 또 중국 내 성장도 확인이 되면서 상승을 해왔는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장기 상승에 대한 수익 실현 욕구와 코스피 내 낙폭과대 대형주들의 순환매가 또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내수가 좀 인기가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이런 거를 복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지금 현 구간에서 중국 내에서의 어떤 추가 성장을 견인할 만한 뉴스가 없으면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은 밸류에이션으로도 마찬가지고 좀 모멘텀이라든지 시장 상황에 비해서도 고평가라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네. 밸류에이션은 아주 소폭 고평가다. 이런 부분 아주 계산적으로 구체적으로 살펴주셨는데 말씀대로 최근에 순환매가 강하게 돌고 있고 여기서 고점에서 수익 실현 욕구까지 붙여지게 된다면 현재는 충분히 좀 하락할 만한 이유가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화장품주에 이어서 아까 VS하고 자동차 부품주 봐주셨거든요. 이쪽 어떻게 보세요? 자동차 부품 반대로 장기 하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반대로 좀 보시면 되는데 이런 장기 하락에 따른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쭉 상승을 해온 가운데서 이제 일부 종목들이지만 뭐 자동차 부품 중에서도 뭐 상당히 좀 일부 자산 우량주들은 지금 뭐 현금 흐름이나 자산 가치 대비해서 좀 지나치게 하락을 하면서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낙폭과대 저평가다. 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또 대부분의 기업들을 다 봐도 자동차 부품주들 뭐 대부분이 지금 PBR 1배 이하의 기업을 찾기가 더 힘든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원래 사실 PBR 1배 이하라고 하면은 착각을 좀 많이들 하세요. PBR 1배 이하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사실 PBR 1배는 큰 의미는 없어요. 장부 가치 대비해서 1배 이하는 사실 PBR은 상대적으로 좀 덜 중요한 지표긴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조선이나 건설주들 경우는 대부분 PBR 1배 이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조선이나 건설에 비해서 자동차 부품주들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 현금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 이거를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계속 돈을 벌고 있는 회사들이죠. 조선이나 건설은 왔다 갔다가 좀 심한 회사들이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PBR 1배 이하 수준의 밸류에이션을 적용받을 이유는 좀 없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사실상 완성차 업체라든지 그리고 그동안 완성차도 많이 밀렸었고요. 낙폭과대 종목에 대해서 무조건 좋게 보면 안 된다는 얘기들도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부품주가 또 이제 싸다는 얘기도 해주셨는데 또 불확실성이 좀 적다라는 얘기도 조선과 건설 대비 얘기 좀 긍정적인 메리트다라고 방금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특히나 더 구체적으로 좋게 보는 이유들 더 꼽아보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완성차를 뭐 제가 뭐 계속 부정적인 입장을 벌써 말씀드린 거 6개월 전부터 계속 완성차는 좀 힘들 거다. 좀 부정적으로 보자. 다른 거 사라. 제가 계속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뭐 최근에도 뭐 얼마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리고 나서도 뭐 현대차, 기아차 모두 10% 이상 좀 하락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업종들 대비해서는 좀 많이 빠졌죠. 반대로 건설이로 조선 이런 거는 굉장히 좀 많이 올랐고. 이제 그런데 어찌됐든 자동차 완성차들도 마찬가지로 현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빠지면서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좀 생기는 구간이죠. 워낙에 좀 현금 흐름 대비해서는 저평가가 맞기 때문에 지금 현 구간,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시장을 놓고 봤을 때 지금 낙폭과대 대형주들의 좀 정상화 구간이라고 다들 얘기를 하시고 또 실제로도 좀 그렇게 좀 반등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전반적인 유동성 요건, 지금 대외 시장, 대외 환경의 유동성 요건이 지금 현재 수준을 좀 계속해서 이어간다면 현기차 역시 뭐 지금 현 구간에서는 충분히 반등의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뭐 굳이 나쁘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아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다른 업종이 좀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충분히 현대기아차도 지금 여기서는 반등을 노려볼 수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현대기아차 대비 상대적으로 좀 이익의 레버리지가 높은 자동차 부품주들은 좀 이러한 상황에서의 추가적인 수익률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완성차도 반등을 줄 시기다. 여기에 더불어서 추가적으로 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큰 부품주까지는 추가 상승을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쯤에서 좀 현대모비스 생각이 납니다. 이전에 점검을 해주게 되면서 현대모비스는 펀더멘털 측에서는 굉장히 좀 좋은 쪽이 있다. 추가적으로 맞아요. 더 끌고 가자라는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최근에 이런 엇갈린 양상이 나타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제는 완성차랑 부품주가 좀 엇갈렸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원인은 그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완성차하고 부품주가 엇갈린 이유, 그 핵심은 좀 이렇게 보시면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가장 중요한 핵심은 자동차 부품주들은 상대적으로 완성차 대비해서 좀 매출처가 좀 다변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현대기아차는 말 그대로 현대기아차가 이제 최종 판매처고 현대기아차의 브랜드를 가지고 나가지만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는 뭐 글로벌 브랜드들, 예를 들어서 뭐 BMW라든지 뭐 폭스바겐이라든지 그리고 뭐 미국의 뭐 GM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업들에 좀 납품을 하면서 일부 뭐 전체는 아니겠습니다만은 뭐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현대기아차 비중을 계속해서 좀 낮춰가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 현대기아차의 하락에 대해서 상대적으로는 좀 더 견조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한번 좀 기억을 해보시고 그리고 특히 자동차 시장 뭐 말씀하셨던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 지금 최근 자동차 시장의 트렌드가 전장이죠. 뭐 저희가 CES라든지 그리고 이번에 MWC에서도 사실 상당히 많은 자동차 부품들이 얘기가 좀 화두화되고 있어요. 뭐 애스톤 마틴 차 오늘 아침에 또 보니까 완전히 장난 아니게 나왔던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전장 산업의 성장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은 완성차 대비해서 좀 빠르게 성장을 좀 하는 부분 전장이라는 장비에 있어서는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일부 부품주들은 이익의 성장도 충분히 클 수가 있다는 점에서 좀 여러분들이 완성차 대비해서는 부품주들을 좀 더 유심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히려 좀 이익 레버리지가 부품주들이 완성차들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부품주들에 대한 매력도 그만큼 이제 크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두 가지 좀 엇갈린 종목에 대해서 좀 종목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먼저 이제 화장품주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화장품주는 아직까지 좀 많이 좀 고평가돼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조심스럽게 좀 접근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두 가지 이슈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 이현준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